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2023학년도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교육계 화두 중에 교육 격차, 그리고 기초학력, 문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현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학력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문해력과 관련된 독서교육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임용고시를 보거나 혹은 교육 전문직에 도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장은 요약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세부 계획이 일정 페이지를 넘게 되면 요약본을 이렇게 제시하도록 공문 규정집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살펴봤는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최상단에는 비전, 삶의 지평을 넓히는 학생 독서 생활화가 비전이고요. 목적은 책 읽는 문화, 그리고 책 읽는 수업, 책을 읽는 공간, 변화를 통해서 학생의 독서 습관을 정착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점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교육과정 전반 학생 독서 습관 정착이고, 두 번째가 학교 도서관 운영 기반 강화,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독서교육 도서관 역량 강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정책이 문화를 조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반을 조성하고, 세 번째가 이와 관련된 교원이라든가 혹은 관련된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교육과정 전반 학생 독서 습관 정착이라는 중점 정책 첫 번째 관련된 세부 정책으로는요. 교육과정 전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는데요. 일과중 독서 시간 30분 운영. 저희가 아침 독서를 보통 많이 했었는데 이제 뒤에 세세하게 나오지만 아침 독서든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든 일과 후에든 매일 30분 정도를 독서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교과와 연계한 독서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형태의 수업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게 제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독서 동기 강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전교생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 동아리나 학생자치회의 도서부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책 읽는 학교, 학생 책쓰기 지역 중심교 운영인데요. 책 읽는 학교나 책쓰기 학교는 이제 시군교육지원청당 이제 한 교씩 이제 공모로 선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런 그 모델이 단위 학교에 확산되길 바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수 사례 공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독서 입문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기초 자료로 삼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마다 단위 학교에서 잘 운영한 독서 교육이나 도서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또 평가해서 상도 주고 이런 것들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네 가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획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그런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도서관 운영 기반 강화인데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화 조성과 기반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서 첫 번째 정책으로 삼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만큼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공간 시스템 구축. 그래서 학교 도서관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도서관 독서 활동 및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서 개발입니다. 우리가 장서는 이제 도서관에 보관하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적합한 것들을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와 도서관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입니다. 많은 학교들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제 기간제 사서교사나 공무직 사서 분들께서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 독서 교육이 밀접하게 연계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아마 다뤄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도서관 보조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도 학교 도서관 현황 조사 및 우수 사례 확산.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기초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정책 1에서 봤던 것처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겠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학교 독서교육 도서관 역량 강화인데 먼저 교사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실제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 활동들은 교사가 기획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연구회나 도 단위 연구회를 통해서 우수 사례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안내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독서 교육과 도서관 연수를 강화한다. 그래서 정책 포럼도 열고요. 사서나 사서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권역별 연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독서 협력 체제 구축.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협력과가 별도로 마련돼서 이 모든 교육활동 혹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지자체 또 시민단체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도서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아주 이 개요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을 위한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기반을 만들고 역량 강화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학교 독서 교육 및 학교 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은 지역에서 독서 교육 담당자와 도서관 담당자가 함께 학교 지원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보충 자료로 큰 기조로 활용해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미래학교에서 제시한 학교 자율과제로 이걸 독서 교육을 선정한 학교에서 이걸 참고해서 운영해라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차례가 나와 있고요. 세부계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네요. 교육과정 전반 학생 독서 습관 정착, 학교 도서관 운영 기반 강화, 학교 독서 교육 도서관 역량 강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근거는 이번에 이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제 전문직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로 이 법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법령들도 좀 놓치지 마시고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법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기본 계획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 학교 도서관진흥법 요 두 가지를 크게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배경을 좀 보시면 학교 일과 중에 책을 온전히 깊게 읽을 수 있는 학생 독서 시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많이 읽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줄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학교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융합교육과잖아요. 그래서 창의융합교육의 기반인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해라 라는 요구. 그리고 공간체제 변화를 통해서 학교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라. 그리고 배움과 소통, 나눔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학교 도서관 운영을 강화하고 스스로 배우고 나누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도서관을 구현해라. 이게 이제 배경인 것 같습니다. 큰 방침으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역량을 위한 독서 습관 정착으로 독서 시간 확보 및 학생 독서 문화 조성. 이게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이 있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그런 독서 연구나 독서 문화를 확산하자.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교 도서관 운영 체제 및 공간의 변화를 이제 추진 방침 4가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 및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분석을 좀 보시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용, 독서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학부모나 학생, 교사가 학교 안에서 독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분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독서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도서관 등 독서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이 학생들이 즐겁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책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분석된 자료를 또 좀 보시면 위에서는 이제 교육 공동체의 독서 교육과 관련된 현황이었고요. 여기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사서교사 배치 정책 실시 후 지속적인 미배치 교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사서교사를 좀 배치해달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도서관 보통 12학급 기준입니다. 12학급 기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다르긴 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학급에는 2실, 중고등학교는 2.5실, 그 다음에 6학급씩 늘어나거든요. 18학급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면 2.5, 그리고 중등은 3실,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요. 최대 30학급 이상이 되면 5실 규모의 이제 5개, 교실 5개실 규모로 이렇게 이제 도서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지었고 학생 수들이 늘어나도 이게 바로바로 이제 노후 도서관들을 개선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 미달된 그런 학교들도 많다. 여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에듀테크를 포함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면서 인쇄 매체 외에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학교 도서관 이용 및 활용 수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 사례 보급 등 정책적 지원, 즉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독서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추진 과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째가 교육과정 전반에 학생 독서 습관을 정착하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인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독서 교육을 이끌어갈 인력풀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크게 골조로 잡았습니다. 좀 세부 계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교육 첫 번째 교육과정 전반 학생 독서 습관 정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1 교육과정 전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교 도서관 활성화 수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교과나 비교과 교사가 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의 자료나 시설을 활용해서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을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라라는 거겠죠. 추진 내용 보면 일과 중 독서 시간 30분 운영.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고요. 매일 일과 시간표에 30분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방법은 사제 동행 책 읽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연계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 교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서와 사서교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학년 협의회나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좀 안내하고 그리고
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 활용 수업을 많이 운영해 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수업권이 있기 때문에 협력 수업 및 단독 수업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사서의 경우에는 수업권이 없어서 협력 수업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이 도서관 활용 수업과 관련된 연수가 여기는 10차시로 되어 있는데 15차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 시간은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학교 자율과정 시간,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 혹은 학기제에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라. 수업의 예시를 좀 보면 프로젝트 주제 및 도서를 먼저 선정하죠. 그리고 책을 읽고 학생이 조사 및 탐구를 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출물을 공유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전중 후 독서 수업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심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추진 일정은 이런 이제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연구 및 연수 그리고 독서 프로젝트 수업 연구를 이렇게 개발해 내겠다라는 일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협조사항 보시면 다른 공문과는 좀 다르게 이런 세부 추진 과제마다 이렇게 협조사항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도교육청 입장에서 기획을 한다면 이런 것들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뭐 담임 장학할 때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이런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장학을 해달라. 그리고 지역 사례와 발굴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단위 학교에서는 이제 30분 동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사제 동행 독서 시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뭐 교육과정 워크숍이나 학교 교육계획 수립할 때 사서나 사서교사가 참여해서 독서 교육 및 도서관 활용 수업이 원활히 안내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독서 동기 강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 성장 프로그램이 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독서 습관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긍정적 자극을 주고 일정한 유형이 반복될 때 잘 형성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진 내용 전교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학교 도서관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담임 교사에 의해서 또 할 수 있고 여긴 담임 교사지만 이제 교과 교사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이고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 교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독서 마라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진로 서평 쓰기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서관 정책과에서는 이제 이게 작년부터 경기 송솔 독서바람이라고 해서 웹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또 서평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학교에 공문으로 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지금 경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도서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이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서관을 설계할 때 학생 주도 참여 설계, 독서 도서관 구성 및 또 그런 도서관의 정책들도 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 기본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와 도서부 운영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있을 수 있고요. 자율 동아리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모든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뭐 책을 구입하는 운영비라던가
그리고 학생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교사나 학부모 동아리도 함께 운영을 한다면 학생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책을 읽고 분절적으로 동아리들이 운영되다가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이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자치회 도서부를 운영해라 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신선했어요. 그래서 학생자치회 집행부에 학생자치 도서부 설치를 권장해서 학생 참여 학생 주도의 학교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학교 도서관 간에 혹은 지역사회 연계 도서부 활동도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이 있네요.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들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도 운영하면 좋겠고 또 학부모들이 아침에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어준다든가 동화를 구현한다든가 뭐 인형극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협조 사항도 아까 살펴봤었는데 뭐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위에 것들이 많이 중복이 돼서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책 읽는 학교와 학생 책 쓰기 지역 중심교를 운영하는데 각 지역청마다 한 개씩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책 읽는 학교가 뭐냐면 학생의 독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교육 공동체 모두 참여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학교 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학교를 문화를 조성하고 또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독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이 많은 교육 공동체들이 이 책을 읽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와 있던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독서 교육 과정, 역량 강화 이러한 기본적인 세 가지 추진 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경기 미래교육 학교 자율과제에서 독서 인문 글쓰기 교육을 선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하기가 더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책쓰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뭐 책 읽기 토론, 서평 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스스로 글을 쓰거나 책을 출간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1인 작가가 되어보고 평생 독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대요. 이것도 앞에 책 읽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별 한 교를 운영을 하고요. 보시면 작년에 운영했던 학교를 우선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 독서 인문교육 현황조사 및 우수 사례 공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선 두 가지를 하는데 학교 독서 인문교육 운영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활용 교육 우수 사례 그리고 요 두 가지의 우수 사례 현황과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담임 장학을 통한 정책 소통 및 학교 지원을 하는데 수시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기반 강화. 첫 번째가 학교 도서관 공간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 정책과에서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15년 이상 경과 노후 학교 도서관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100교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100교를. 그래서 미래형 학교 도서관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책과 미디어를 융합한 창작 공간 조성으로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요. 미디어, 독서, 글쓰기, 토론과 연계한 다중 문해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저도 처음 보네요. 다중 문해력.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인쇄 매체 외에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나 아니면 이북이라던가 이러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교과 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을 개선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이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하고 나이스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여기에 바로 그 이력들을 남기게 되면 그것이 나이스에 연계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형태로 간다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꾸미움 독서학교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있을 때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이제 별도로 온라인상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서평이나 이북 등을 제공하고 이 학생들이 이거와 관련되는 독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그 센터에 얘기해서 청소년 생활기록부에 그것이 기록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다양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 신설학교 또 도서 및 비품 구입 지원되어 있는 게 좀 나와 있죠. 자, 다음 2-2로 넘어가 보면 장서 개발과 관련된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서 개발. 즉 교육 환경이 지금 이제 학교 안에서 인쇄 매체만 가지고 책을 읽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장서 개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서 개발이 뭐냐면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는 건데 이용자의 요구 분석이나 장서 개발 지침을 수립하고 장서를 선정하고 장서 관리 및 폐기, 장서 평가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장서 개발의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의 적합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학교 도서관에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는 시대는 지났고 수업과 연계해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교육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원하는 책들을 사기는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고전 인문학 관련은 5%를 확보해서 인문 소양 교육을 하고요. 평화통일 기후 생태 환경도서 구입해서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요거를 통해서 뭐 복본을 구입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수학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장서를 구입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조례나 법령상에서는 학교 운용 기본 경비의 3% 이상을 장서 구입비로 책정을 해야 되고 운영비로는 1%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책을 사고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으로 기반을 마련해서 이 독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도서관 정보 활용 다양화인데요. 학기 초에 우리가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하잖아요. 이때 그냥 단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의 정보 이용, 정보화 기자재 활용법, 과제 해결 방법, 뭐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 등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또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특히 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나 이러닝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독서 정보지 그리고 독서 종합교육 지원 시스템의 디지털 자료실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라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독서 서평단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사서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한 50여 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월 좋은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된 서평 자료도 하고 책도 추천해주는 그런 지원단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과 이 서평도 공유하고 좋은 추천된 책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도서관 자료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입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이 일주일 동안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수의 계약을 할 때는 지역 서점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수의 계약일 거예요. 2천만 원, 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로 책을 보통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역 서점에서 하고 뭐 마킹이나 이 라벨링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운영비에서 쓰라는 얘기예요. 장서 구입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이 4명이네요. 많이 뽑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정규 교사가 배치가 안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기간제 교사하고요. 교사 자격이 있으면서 이제 문헌정보학과 나오신 사서 자격이 있는 기간제 교사를 뽑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경무직권 사서를 이제 뽑아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서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교원 자격 더하기 사서 자격 둘 다 있는 기간제 교사는 올해부터는 이제 불가합니다. 근데 이제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현재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과 사서 자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교사를 배치한 학교에 대해서 재채용이 가능한데요. 대신 바로 채용이 아니라 1, 2차 공고를 냈는데도 사서교사가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이분을 재채용할 수 있고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마찬가지로 1, 2차 채용 공고를 냈는데 사서교사가 응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3월과 9월에 미배치 교육 현황을 취합을 해서 뽑아가지고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청에서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즉 도서관 사서교사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운영이 되는데 장애인 도서관 보조 채용교에만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1년 단위네요. 그죠? 그리고 정책위의 4번째 학교 도서관 현황 조사 및 우수 사례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초 통계 그리고 정책 기본 자료로 요거를 기초 통계를 파악해서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학교 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나 아니면 이 연계한 운영 우수 사례 등을 이제 발굴해서 사례집을 제작하고 학교에 안내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업무 협의회를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건 아마 지원청 단위일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그러면 학교 독서교육 도서관 운영 컨설팅을 뭐 이제 정기로 혹은 수시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정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회를 하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요청 및 지원에 따라서 해라. 특히 신설교나 통합교를 중점적으로 좀 지원해라라고 하고 있고 이 컨설팅을 할 때는 학교 도서관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독서교육 도서관 역량 강화 이제 3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책과제 마지막 학교 독서교육 도서관 역량 강화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교사의 독서교육 역량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안 전학공 조직할 때 이제 독서 관련 그리고 교사 학습 동아리도 조직을 할 때 독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해라. 그리고 학년 말에 교육과정 평가회에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 차년도 교육계획의 수립을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고요. 2월달 이제 저희들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연수를 운영할 때 요 이제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 관련돼서 안내도 하고 또 협의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 단위 교육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가급적 사서나 사서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 단위에서는 독서교육 수업 사례나 독서 수업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고 도 단위에서는 독서 인문교육 정책 실행 연구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교과교사, 초중등 교과교사, 사서교사, 수석교사가 참여를 합니다. 책 읽는 학교 모델, 그다음에 뭐 아까도 있었지만 책쓰기 학교도 있었잖아요. 책쓰기 학교, 그다음에 교과교사와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유형 개발 등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학교 독서교육 도서관 연수 강화.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에 대한 기초심화 전문가 연수가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획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면접에 가서 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 심화 전문가 즉 뭐 생애 주기별, 성장 단계별 이런 연수를 운영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워크숍.
그래서 책 읽는 학교, 학생 책 쓰기 학교, 독서교육과정 학교 도서관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이제 도교육청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요. 사서와 사서교사, 아까는 이제 교원에 대한, 담임교사나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있었다면 여기는 사서와 사서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는데, 이제 도서관 운영 실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담당자, 상호 나눔 코칭, 경기교육 정책 방향 공유, 그리고 이건 빠지지 않죠. 우수 사례 발표 및 공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권역별 연수도 운영이 되네요. 사실은 이제 이 권역별로 이 담당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현황을 의논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간혁신, 교과연계, 장서개발,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독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교육도서관,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맞죠? 지역도서관. 요게 이제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서관에서도 이제 교육활동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연계 교육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운영을 해라. 뭐 예를 들면 뭐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뭐 국회도서관 다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여기죠.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들 기획을 할 때 학교도서관과 그 학교 인근에 마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교육활동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양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 2023학년도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 독서 습관 정착과 관련된 문화 조성, 그리고 학교 도서관 운영 기반 조성, 그리고 역량 강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공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본문에 이렇게 제가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 열고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저도 선생님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